회의 참석 메일이 왔네. 오늘도 역시 회의를 하는구나. 또 나한테 회의록 작성 시키겠네. 혹시 회의록 작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작성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시나요? 아니면 회의록 작성은 잘한 것 같은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영 별로인가요?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부터 저연차 직장인이라면 회의록 작성하는 일이 많을 텐데요. 혼자 보는 용도라면 간단히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써도 괜찮지만 회의록은 공유되는 문서이기에 더 신경 써야 하고 잘 정리해야 하니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하지만 회의록 하나 잘 쓰면 그만큼 인정도 2배로 받을 수 있죠.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와 걱정 해소뿐만 아니라 직장 내 업무 평판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회의록 작성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들을 챙겨야 합니다. 어떤 회의인지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양식이 다르겠지만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반드시 이 5가지는 무조건 적는 겁니다. 주요 안건, 회의의 기본 정보, 회의 결과 또는 피드백, 액션 아이템, 추가 논의사항. 주요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무엇을 논의하는 회의인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적으면 됩니다. 책의 제목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해당 회의록을 다시 보게 됐을 때 이건 무슨 회의였지? 하고 내용을 전부 읽는 것보다는 안건만 보면 되니 업무 효율이 상승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기본 정보입니다. 회의 일자와 시간, 참석자를 적으면 됩니다. 외부 미팅의 경우라면 장소도 적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의록을 보고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람이 회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1차 회의 때 누가 들어갔었는지 확인해서 그때 그 인원들이 다시 참석하는 게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겠죠? 다음은 회의 결과 또는 피드백입니다. 회의 진행 중 공유되는 결과를 요약해서 적으면 됩니다. 안건이 여러 개라면 문단을 나누거나 글머리 기호로 구분하여 안건별로 결과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액션 아이템은 회의 중간에 전달된 업무 지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팀, 나의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회의 때는 별 얘기가 없다가도 막상 자리로 돌아가서 회의록을 받고 나서는 아니 이거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닌데요? 담당자가 잘못 지정된 것 같은데요? 등과 같이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애매하게 적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논의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와 같은 언급이 있는 내용에 대해 적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회의 안건은 어떤 것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은 무엇인지 등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회의 참석을 위한 스케줄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5가지 항목들이 여러분의 회의록 작성이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회의록은 회의 들어가기 전부터 작성하자. 회의록은 꼭 회의가 끝난 이후 작성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신 건 아니죠? 경험상 저는 이 방법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퀄리티는 낮은 최악의 회의록이 작성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필수 요소 5가지를 알고 있어도 회의가 끝난 후 내용을 정리하려면 처음부터 내용을 다 읽어봐야 하죠. 간단한 회의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많은 내용이 오갔던 장시간 회의라면 재촉하는 자와 작성하는 자, 생각만 해도 숨 막힙니다. 회의록은 빨리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회의 시작 전 20%, 회의 중간에 60%, 회의가 끝나고 20% 작성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회의 시작 전에 아젠다와 참석자, 시간 등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니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5가지 요소 중에서 2가지나 채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젠다를 채우면서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떤 내용의 회의가 오갈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회의록 작성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머지 회의 결과, 액션 아이템, 추가 논의사항 항목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 중에 초벌을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바로바로 정리가 되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젠다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식으로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살짝 마무리하면 됩니다. 회의 내용을 서술식으로 작성했다면 요약해서 개조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오타를 체크하면 보고서 작성은 마무리되겠죠? 세 번째, 이것만은 하지 말자입니다. 자, 연인 사이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잘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낫다.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 극단적이지만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회의록을 보면 볼수록 궁금함이 많아진다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추가 문제 해결, 내부 논의 필요, 진행 방식 변경. 얼핏 보기에는 간결하고 핵심 내용만 잘 적은 문장 같습니다. 어쨌든 안건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뭐를? 이라는 물음표가 뜨시나요? 이 문장들은 불친절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무슨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무슨 내부 논의? 진행 방식이 어떻게? 궁금한 점이 쏟아지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다음으로는 딴짓하다가 핵심 내용, 날짜, 시간, 수치 등을 잘못 적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으로도 숫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죠? 이런 회의록에서 금액적인 숫자를 잘못 적어서 공유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혀도 할 말이 없죠. 마지막으로 회의 안건별로 결정된 사항을 자의적 해석으로 적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놓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놓친 부분에 대해 다시 물어보기는 좀 뭔가 한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나만 놓친 것 같아 물어보기 민망하고 그렇죠? 이럴 때 그냥 대충 분위기와 지금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것 같네 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결론을 적게 된다면 다행히도 실제 회의 내용과 비슷한 결론이면 괜찮겠지만 전혀 엉뚱한 방향의 결론을 적게 됐고 그 내용이 공유가 됐다면 회의록 수신자의 팀장뿐만 아니라 임원급이 포함되어 있다면 심각해지겠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민망하고 혼날 것 같아도 물어보세요. 회의 중간에 물어볼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라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꼭꼭꼭 물어보시고 작성해야 합니다. 한순간을 모면하려다가 직장생활 하는 동안 무능력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회의록 작성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으니 간단한 실전 예제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저는 처음 회사에서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말은 한국말이지만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은 작성해야 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내용을 이해도 못했는데 회의록은 당연히 엉망이었습니다. 회의록 작성법은 보통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시켜보고 아니면 양식 하나 그냥 띡 던져주고 회의록 작성해와. 그리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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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생각해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걸어가 본 길, 여러분은 편안하고 즐겁게 인정받으며 회사 생활 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